제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6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27번부터 들어가야죠. 27번부터 들어갑니다. 29회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는, 그렇죠, 중간 난이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도 풀지 마시고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다 하고 혼자 공부를 다시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다음 소설이 쓰여진 시기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소설이 뭔지 봐야죠. 자, 허생은 만금을 얻어서 생각하기를 허생나무 허생전. 그렇죠? 저 안성은 기호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어기렸다 하고는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래서 그 대추, 밤, 감, 석류 이런 것들을 모두 2배의 값으로 사기 시작했고 허생 과일을 몽땅 사들였고, 그러니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그런지 얼마 안 돼서 2배 값을 받은 장사꾼들이 오히려 10배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도고들이 농간을 부리는 거죠. 도구의 폐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언제입니까? 시기는 조선 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떤 조선 후기 상황을 한번 풀어보자 아닌 거. 자, 1번 풍속화를 그리는 화원. 그렇죠. 18세기에 김홍도라든가 신윤복이라든가 이들에 의해서 풍속화가 유행하기 시작하지요. 두 번째, 홍길동전을 읽고 있는 여인. 그래서 한글 소설도 역시 그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세 번째, 교정도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관리 최충원이 설치하는, 그렇죠, 고려 무신집권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시사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중인. 그래서 서울 주변에서 중인들에 의해서 중얼중얼대는, 그렇죠, 시동호회 시사를 조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송파나루에서 산대놀이 가면극이에요. 역시 조선 후기에 가면극이 유행하기 시작하지요. 3번이 틀렸네요. 정답. 자, 28번 문제로 가볼까요? 가야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 김정희, 추사 김정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김정희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일단 추사체, 추사 김정희, 그리고 김정희 세한도, 그리고 금석 연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추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을 하고 있었을 때 제자 이상적이 청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가 그려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맙네 그러면서. 자, 1번 신사임당의 초충도 아닙니까? 그렇죠? 신사임당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림이에요? 풀벌레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가지하고 방학개비가 이제 나와 있는 가지와 방학개비 그림이다. 자, 두 번째, 요것은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하면 우리가 풍속화만 기억을 했는데, 산수화도 그렸구나. 그렇죠. 산수화도 그렸습니다. 김홍도는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을묘년 화첩인데 이 총석정의 그림이에요. 총석정. 멋있죠?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강세왕이죠. 이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아닙니까? 영통통구도라고 하는 것. 자, 네 번째, 서양화 기법. 김홍도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자, 네 번째, 인왕제색도 누구예요? 정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선에 의해서 진경산수화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김정희의 세한도지요. 세한도. 그래서 김정희 작품 5번. 자, 29번 문제로 갈게요. 자, 화폐가 유통되던 시기, 경제 상황, 가화폐가 뭔지 봐야겠지요. 허적과 건대운 등이 허적하면 숙종 때 남인 영의정 이렇게 나와야죠. 돈을 유통시키자고 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신하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했다. 왕이 그대로 따르고 호조, 상평창, 진흥철 명에서 무엇을 조조하고 400문을 은항량의 값으로 정해서 유통하게 했으니 숙종실록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 전국적인 유통이 뭡니까? 상평통보죠. 그렇다면 이 상평통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상평통보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기, 조선 후기, 숙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숙종 이후 상황이구나. 1번.
병란도에서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병란도는 국제무역항, 고려시대 거죠? 2번. 담배, 면화, 상품작물, 조선 후기 발전했죠. 그래서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이 유행하였다. 세 번째, 보부상. 조선시대죠? 조선 후기. 보부상이 장시를 떠돌아다니면서 활동했다. 조선 후기에도 활동을 했으니 조선 후기로 보는 것이 맞겠다. 네 번째, 송상이 전국 여러 곳에 송방을 설치했으니 역시 조선시대의 송방에 대한 활동이지요. 다섯 번째, 수리시설 확충으로 이암법이 확산되었으니 역시 조선 후기 상황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고려시대니까 잘못됐구나. 정답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주제 찬란한 백제문화입니다. 백제. 그렇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됐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 백제문화재를 보고 이제 답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가나 다라 마가 나와 있네요. 송산리 이 고분군이에요.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 근처에서는 무령왕릉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무령왕릉. 자, 나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산성이네요. 공산성. 그래서 공주 지역의 산성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당시 공주는 웅진성이죠. 지금 다 보니까 공주 얘기를 지금 써놨다. 무령왕릉도 이제 공주. 그렇죠? 웅진성. 다음 보시면 부소산성이네요. 부소산성은 이게 어딥니까? 성왕 때, 백제 성왕 때 그 사비로 천도했죠. 사비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소산성 사비성 시대의 성곽이다라는 거죠. 자, 라번 보시면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그러니까 이제 7세기 무왕 때 만들었던 건립했던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웅진성이고 여기는 공주인가 보다라는 여기는 공주고 여기는 부여인가 보다. 그렇죠? 마번. 미륵사지네요. 미륵사지는 7세기 역시 그 무왕 때 건립했던 미륵사지 이 석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왕 때 미륵사지는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는 익산이구나. 그렇죠? 여기는 삽이니까 부여고 위에는 공주구나. 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렇죠? 1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었다. 맞고요. 2번. 웅진시기의 공궐서 맞죠? 웅진성 시대. 자, 두 번째, 세 번째. 왕궁의 배우산성이었다라는 거죠. 사비성. 그렇죠? 맞고. 네 번째. 백제 금동대왕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라번 정림사지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이 되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보시면 금제 사리봉황기. 이게 뭐예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30번에 4번이 정답. 31번 문제로 갑니다. 와, 30번은 되게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순서 맞추기 31번. 가번.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가 일본 군대와 낭인들을 건청궁에 남이십셔서 왕비를 살해하였다. 이런 1895년 을미사변. 나쁜 놈들이지요. 자, 나번.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에 시모노세키는 청일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 문제를 해서 일본에게 청나라가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해준 시모노세키 조약이지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주일공사가 외무성을 방문해서 그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줘라 라는 거죠. 1895년 삼국간섭. 와, 이거 봐라. 왜요? 지금 가도 1895년, 나도 1895년. 답안 보실까요? 심순택 등이 왕을 아련해서 여러 차례 황제로 진언할 것을 했고 성균관 유생도 상소가 이어지면서 왕은 9번의 사양 끝에 이를 수용했으니 황제로 등극을 하였다라는 대한제국입니다. 고종 황제. 자, 다라.
자, 러시아 장교 4명과 수명 100명이 공사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성에 들어왔고 왕과 왕태자는 다음날 이른 아침 궁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해서 슬프도다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으니 이것이 아관파천이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맨 마지막이죠. 네 번째, 이게 그 다음 번째.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부터일까요? 자, 을미사변이 왜 일어난 겁니까? 자, 삼국간섭. 그러니까 청일전쟁 터졌어요. 시모노세키 주야. 그 다음에 그 삼국간섭이 있었죠? 삼국간섭이 있고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친러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 놈들이 그 기가 팍 죽었으니 이 정세를 뒤집을 필요가 있죠? 모든 책임을 명성황후에 묻고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 삼국간섭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1, 2, 3, 4. 그래서 나가 라다. 4번이 있죠. 4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번에 4번이 정답이고, 이 연도는 외웠는데 그 월 몇 월이냐 요걸 못 외웠어요. 그럼 선생님 저 월까지 다 외울까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엄청나게 까탈스럽습니다. 연도에 일자 하나까지도 물어보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까탈스럽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흐름을 알면 풀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연도 외울 시간에 흐름을 외우는 것을 한번 더 보세요. 그렇죠? 흐름을 연상해서 공부하는 편이 그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32번. 뭐 다 외우셨다라고 하면 뭐 말할 거 없죠. 엄청 좋지만. 자, 32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방문국에서 무엇이 발행됐는데요. 방문국에서 찍은 신문 두 가지. 한성 순보가 있고 한성 주보가 있지요. 외국 소식까지 번역돼서 기사를 실른다며. 그렇죠. 그렇다네. 한 달에 3번씩 발간되는데 한 달에 3번이면 30일에 3번 나누면 열흘에 한 번 한성순보 얘기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1883년에 찍기 시작해서 1884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서 관보적인 성격을 가졌고 지금 나온 것처럼 방문국에서 열흘에 한 번씩 찍었다라는 거죠.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 1번.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오세창이 발간한 만세보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 자 정부가 발행하는 순한문신문 한성순보. 세 번째,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폐간 일본 놈들이 1907년 신문지법을 만들죠. 이게 적용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신라 방성대국이라는 논선을 실었으니 이것은 황성신문이죠.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은 그 을사늑약 체결의 광분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분하잖아요. 그래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신라 방성대국. 일본 놈들은 이 신문의 게재한 논설 이것 때문에 80일 동안 정간을 시켜버렸기도 했던 신문이 황성신문. 다섯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그리고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대황제, 그렇죠? 신문,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전에는 개화당을 꾸짖는 자도 많았으나 개화당이라고 하면 갑신정변, 그렇죠? 갑신정변에 대해 개화당을 꾸짖는 자가 많았는데 오히려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감히 크게 꺼꾸려 들지는 않았다. 그래, 개화당 나쁜 놈들인데 지나서 보니까 개화도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김옥균 등은 어떤 것을 주도했고 그때부터 그 아래 조야외에서 모두 말하기를 이른바 개화당이라고 하는 놈들은 그렇죠? 중의를 모르고 외국인과 연결해서 나라를 팔고 정사를 배반한 아주 악독한 놈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윤치호의 일기에서 이 1884년 갑신정변 있죠.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여론 자체가 갑신정변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갑신정변 결과 일본과
배상금 지불 한성조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이 결과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성조약, 텐진조약 앞자 따서 갑, 한, 텐이라고 외우시고, 두 번째 9번 신참의 개혁을 원칙적으로 표방하였다라는 것, 대한제국 얘기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다라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천황에게 납치되는 원인은 이모군란입니다. 이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난, 이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민씨정부에서 청나라에 원군을 파견해서 청나라가 와서 진압을 하고 나서 봤더니 흥선대원군이 여기 있더라.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구나. 그래서 납치를 내가는 것이 이모군란이지요. 자,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 다섯 번째. 자,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한 배경이 되었는데, 영선사는 188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4년에 있었는데 무슨 배경이에요. 그렇죠? 영선사는 또 청나라에 파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3번은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4번 문제로 갈게요. 34번입니다. 자, 밑줄근 그들에 대한 설명. 그들을 찾아야지요. 그들의 통문에는 대개 벌레 같은 외적이 날뛰어, 와, 그냥 외적을 벌레라고 칭해버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봐요. 수돌 침범하고 그 임금이 위태로움이 눈앞에 이를 없고 어찌 한등스럽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갑접은 힘을 합해서 외적을 쳐야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라고 불리는 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통문, 사발통문이고 외적, 청나라 일본 놈들이고, 그렇죠? 근데 왜 일본에 한정지었어요? 왜냐면 수돌 침범하고 임금의 위태로움, 경복궁을 점령을 한 것이 일본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접이 나왔으니까 포접제를 활용한 동학 농민군,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녹두, 전봉준이죠. 녹두라는 자가 전라도 병력 수십만을 이끌고 공주 삼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은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그 기세가 확대되었다라는 얘기가 써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뭡니까? 동학 농민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군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경복궁 장악한 일본 놈들. 그래서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 바로 있을 바로 그 무렵이다라는 거죠. 1번 탁지부에서 국가재정을 전담할 것을 주장한 것은 헌의육조지요. 헌의육조는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가 헌의육조를 발표했지요. 자, 두 번째.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해서 진주선을 점령하였다. 유계춘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1862년. 자, 세 번째.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운동 보완회지요. 보완회 1904년 보완회 얘기다. 결국에 저지시켰다라는 거죠. 네 번째. 홍경래 주도로 난을 일으켜서 선천, 정주 등을 장악했다.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일어나죠. 1811년 삼정의 문란, 이것이 원인이 돼서 서북민의 차별대우와 함께. 자, 네 번째, 보국 안민을 내세우며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보국 안민 제폭 구민 동학 농민군이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 아쉽게 패배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동학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체를 찾는 거죠.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가 대한매일신보 주필인 양기탁과 함께 이 단체를 조직했는데, 안창호, 양기탁. 양기탁이 총 감독을 맡고 안창호가 신입회원들을 자격을 심사하는 집회원을 맡았다고 한다라는 거죠. 안창호, 양기탁, 신민회지요. 신민회는 이제 1907년에 만들죠. 그래서 1911년 뭡니까? 배고인 사건이죠. 그래서 안창호와 양기탁 중심으로 비밀결사로 조직이 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정을 추구하는 공화정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설립을 해요. 평양의 대성학교, 그렇죠.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이제 회사도 만들죠. 회사, 자기 회사 태극서관. 그래서 돈을 만들고 인절양석에서 어디 그 만주에 보내죠.
만주에 보냈는데 그것이 어디냐?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긴 하지만 그래서 신흥강습소 1911년 배고인 사건 배고인 사건은 신민회가 해체가 되었다라는 거 1번.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파리강화회에 독립천원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래서 김규식을 외교총장으로 임명을 했었다. 자, 세 번째.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양성을 했다. 신민회의 활동. 네 번째.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했다. 독립협회의 설명. 그렇죠. 다섯 번째.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해산되었다. 대한자강회입니다. 1906년 단체죠. 1906년 만들었던 대한자강회. 안타깝다라는 거죠.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진행을 했다가 해산당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뭔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일본 미야기 현에 위치한 다이란사에는 하얼빈 의거로 리슨 감옥에 수감되었던 누가 유목비가 세워져 있다. 하얼빈 의거. 그럼 누구예요? 안중근 아닙니까?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안중근 의사 1909년에 의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비석이 세워진 그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것은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이고 그가 사형장으로 향하기 직전 헌병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의 간청으로 써준 것입니다. 자, 지바 도시치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위패를 사찰까지 모셔두고 넋을 기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형장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1910년 3월달 이 안중근이 당시에 그 간수로 있었던 지바 도시치가 있어요. 자, 이 일본 사람인데요. 이 간수가 맨 처음엔 이제 안중근 이거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했다가 점점 그의 인품에 감탄을 하고 감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대접이 틀려져요. 그리고 일종의 그 도시치는 그 존경심까지 표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에 대해 이 위목을 써가지고 남겨줍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 안 의사에 대한 그 추모를 집에서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1980년에 이 도시치 그 가문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기증을 했던 것이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렇죠? 이 가문. 일본 사람들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자, 1번. 일본 국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으니 이봉창 의사다라는 거죠. 이봉창 의사 1932년 1월 달에 사쿠라다문 의거를 아쉽게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 안중근 의거입니다. 그렇죠? 이 사살이라는 표현을 왜 아직도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단했다고 써야 되는데. 세 번째,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 누구예요? 장인환. 전명훈 의사지요. 당시에 파견되었던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그 누굽니까? 스티븐스. 그렇죠.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돼서 내정을 간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네 나라로 집에 갔을 때 기자들한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쌍수를 들으면서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있다. 이런 망언을 쏟아붓고 그래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가서 쏴버렸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으나 아쉽게 실패했죠. 이재명 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쁜 일을 하면 오래 산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훈코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습격했다. 윤봉길 의사지요. 그래서 훈코공원 의거 1932년 1월달, 여기는 4월달. 그렇죠. 자,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37번 문제로 갈게요.
자, 37번이에요. 미출군 만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진은 고종의 인산 행렬 모습인데요. 손병희 등 종교계 인사들, 학생 대표들은 고종의 인산일을 즈음해서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 만세운동을 추진했으니 고종의 인산일 3.1운동이죠. 1919년 3.1운동에 대한 설명. 자, 1번. 자, 배구인 사건이 원인이 된 것은 신민회예요. 방금도 보셨지만 신민회 1911년 신민회가 해산당하게 되는 배구인 사건. 두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었으니 국채보상운동 아니겠느냐? 그렇죠? 1907년에 있었고 언론이 참여했었다. 자, 세 번째, 일제가 이른바 미국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국제 여론이 악화되죠. 그래서 대학살극을 자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문화통치. 하지만 더 강도는 세졌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 자, 1914년에 있었잖아요.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 그래서 이상설, 이동희가 정부통령으로 돼 있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3.1운동 1919년, 뭔가 좀 틀리죠? 시기가 앞뒤 구분이 잘못되어 있다. 자, 다섯 번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이죠. 자, 60만세 운동에 사전에 일본 놈들이 치안유지법을 들이밀어서 사전에 이게 발각되면서 체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학생들이 우리라도 하자. 그래서 순종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면서 만세 운동을 전개를 했었다. 60만세 운동. 자, 38번 들어갈게요. 다음 가상 뉴스의 부도에 나타난 시기를 찾아봅시다. 대한민국 자막에 임시정부 조직을 개편하다. 임시정부에서 개헌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김구와 김규식의 사진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정된 임시헌장에 따라서 의정원 의회를 개최하고 한국독립당의 김구를 주석,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을 부주석. 자, 이것은 5차 개헌입니다. 임시정부의 5차 개헌. 5차 개헌은 시험에 꽤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1944년. 그 광복을 1년 앞두고 이때 개편을 하는데 이때 뭐가 들어옵니까? 부주석제가 들어와요. 그 이전에는 주석제만 있었는데 부주석제로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구나. 그러면 지금 시기가 제가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언제요? 5번에 있다라는 거죠. 5번. 너무 간단하게 풀렸네요. 자, 39번으로 갈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오늘은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단체를 소개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제경찰이 작성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중 하나로 나쁜 놈들이네요. 그렇죠? 단원들이 실려 있다.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김익상 의사, 단장인 김원봉이 모습이 눈에 띈다라는 거죠. 뭐예요? 의열단이죠. 의열단. 1919년에 조직했고 김원봉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23년에 의열단 행동 강령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작성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 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의열단. 의열단의 목표는 뭡니까? 5파계 7과살. 그래서 5파계 7과살이라고 해서 5개의 기구, 식민기구를 없애고 7개의 사람을 처단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라든가 일본 고위관료. 그래서 5파계 7과살이라고 하는 것. 의열단입니다. 자, 1번.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되어 중일전쟁 1937년에 일어나잖아요.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조선혁명선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던 것이 의열단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무장단체 독립의군부다라는 거죠. 우리 그 독립의군부는 항상 나와요. 그렇죠? 출제가 항상 나옵니다. 복벽주의. 임병찬, 그래서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왕정을 복구하려고 했었다. 네 번째,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으니 한국 독립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그 한중 연합작전,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쌍성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다섯 번째,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니 한국광복군,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2번. 자, 40번 넘어갈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백포 서일, 서일이 나왔어요. 가의 삼종사, 그래서 삼종사, 그래요. 중 한 사람으로서 진리, 도설, 회삼경 등의 저술을 통해서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또한 그 아래 보시면 중광단, 정의당, 군정부, 북로군정서. 그래서 중광단, 북로군정서 뭐예요? 대종교잖아요.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 단군 신앙을 믿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909년에 대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단군 신앙이라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단군교를 개창을 하죠. 1910년에 이제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바뀌는데, 대종교의 삼종사는 이제 나철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일, 그렇죠? 김교환, 서일. 자, 여기에서 누가 빠졌냐? 서일이죠. 그래서 백포 서일, 대종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1번. 위정척사를 내세워서 연남 만인소, 누구예요? 이만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물어봤다? 종교를 물어봤으니까 사상을 얘기하죠. 위정척사, 사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에 기여했는데, 1885년, 아펜젤러죠. 아펜젤러는 미국인 선교사.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뭐 개신교. 자, 세 번째. 경향신문을 발행해서 민족계몽에 노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계 신문이었다는. 네 번째.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대종교죠. 그렇죠? 단군신앙. 다섯 번째.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해서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소년회지요. 어디 소년회예요? 천도교 소년회. 그래서 방정환. 그래서 이제 4번이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4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근 이곳에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 갤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대한민국민회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권익도 보호해주고 있으니 위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민회 사탕수수 이주 미주다라는 거죠. 미국. 그래서 지금 사탕수수 농장 하와이.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건어패를 세우고 신문을 발행했다. 연해주에서 건어패를 만들죠. 연해주. 그래서 1911년에 연해주 건어패 얘기고. 두 번째.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 경학사도 1911년. 그래서 만주 경학사.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니 1914년입니다. 박용만의 군대죠.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어디에? 하와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군대다라는 거지. 무장군대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번째, 서전서숙. 명동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1906년. 어딥니까? 지금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래서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북간도에서, 북간도 지역에서 간도. 다섯 번째, 조선청년 독립단을 조직했다. 일본이죠. 일본 심장부 도쿄에서 1919년 그렇죠. 2월 8일 날 뭐 했죠? 만세운동. 그렇죠. 2월 8일 그 28 독립선언을 작성을 하고 만세를 전개하였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42번.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자, 이거 지울 때 이제 여러분들은 좀 한숨 돌리는 거죠. 그렇죠? 저 양반이 뭐 하고 있나. 그렇죠? 팔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거. 팔이 아파요. 자, 42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 발생 장소는 어디입니까? 함경남도 덕원이에요. 발단. 문평 라이진성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그 아래 조선인 그 노동자를 구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에 보시면 1920년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라는 건데 이것이 1929년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이 석유회사에서 노동자를 구타했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이 노동자를 구타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일본인이 한국인을 뚜접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원산 지역에 그 노동자들이 다 나와서 으쌰으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929년이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노동 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암태도 소작쟁이에 영향을 주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1923년에서 1924년 서태석의 활동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활동이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비합법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거 안타깝지만 아쉽죠? 1930년대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 빨간색이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려서 비합법적 그 불법적 어디에서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불법이고 비합법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비합법적 불법적인 투쟁을 하게 되니 이때는 막 가서 그 공장 다 불질러 버리고 막 그래 버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본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계기. 관세 철폐는 192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네 번째, 조선 노농총동맹이 창립되는 결과. 지금 노동이 아니죠. 노농이에요. 노농총동맹은 24년에 있었어요. 노농. 그래서 이것이 분화되는 것이 일단 조선농민총동맹으로 가고 조선 총동맹으로 가는 것은 1927년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가 됐든 27년, 29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다섯 번째. 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그래서 원산 노동자협회, 그렇죠? 연합회에 그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화이팅해라 라고 격려를 했었다라는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 자, 43번으로 갑니다. 43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단체는 1927년 2월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정선이라는 기치 아래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했다. 그럼 타협적 민족주의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뭡니까? 신간회지요. 지금 신간회 몇 년부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1927년. 그래서 신간회가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1931년 때까지 신간회다라는 거죠. 신간회에 대한 문제예요. 1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어학회사, 조선어학회지요.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우리만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착수했는데 이 사실을 일본 놈들이 알고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모두 체포를 해버리죠.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치안유지법을 들이밀면서 니네는 지금 잘못했어 라고. 자, 두 번째.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니 구미위원부는 1919년 워싱턴 DC에 누가? 이승만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활동은 어디? 임시정부의 활동이다. 왜? 구미위원부는요,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했으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아니냐. 그렇죠? 1941년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가지고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토지개혁 실시를 포함한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좌우합작위원회지요. 좌우합작위원회는 광복 이후에 우리가 했었다라는 거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좌우 중도파들이 모여서 우리라도 힘을 합쳐서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다섯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복을 위한 민중대회를 기획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이제 1929년에 있었는데 이때 신간회에서 이 사건은 편파 수사는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되니까 43번에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목격한 최근의 역사는 힘써 볼 만한 일이다. 이에 갑자년부터 신해년까지 이르기를 3편 114장을 지어서 통사라 이름하니 감히 정사를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우리 동포들이 국혼이 담겨있는 것을 인정하며 버리거나 내던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거죠. 혼사상 그리고 통사 박은식 선생이죠. 그래서 한국통사 그리고 그동안에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운동 지혈사 박은식의 혼사상이죠. 1번 들어갑니다.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조선사 편수에는 1925년에 한국사 왜곡단체입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 뜯어고치면서 민족 말살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이 조선사 편수인데 여기에 왜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자, 두 번째 진단학회에 참여해서 진단학부 발간에 기여했다. 손진태, 이윤재 그렇죠? 진단학. 세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독립투쟁 과정을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그대로 정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독사신론을 발표해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중심에 두었으니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1908년에 독사신론을 발표했다. 자, 다섯 번째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백남훈 선생이죠. 그래서 백남훈은 사적 유물론,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계사적 발전 법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뭐 봉건주의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일본의 그 정체성론, 우리나라는 정체하고 있다. 역사가 거지 같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보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반박했다라는 거죠. 전면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45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사진은 이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인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창립총회에서 다음과 활동 지침을 정했다. 자, 첫째, 조선인의 산업적 지능을 개발해서 산업을 정리하고요. 조선인의 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쓰자라는 것. 1920년대 뭡니까? 물산장려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1번 일제외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일제외사령 폐지 1920년이에요. 자, 이 외사령 폐지와 물산장려운동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회사령을 폐지하니까 우리 민족 기업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과 우리 민족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걸 사자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김광재 서산돈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지요. 세 번째.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그래서 조만식의 주도하에 평양에서 먼저 시작되고 서울로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 네 번째, 산업 육성을 통한 민족의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 하면서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그 사상가들은 쟤들한테 그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친일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46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석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이 문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다. 2조 군정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석도, 죽도로 한다. 석도는 어디냐라는 거죠. 독도지요. 우리 이 민족,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
독도입니다. 6세기 신라 지중왕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죠. 1번 프랑스가 병인박힐 구실로 침략하였다. 강화도 내용이고, 두 번째,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와서 점령을 했던 거문도 사건, 거문도 얘기고요. 세 번째,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마음대로 편입을 하고 지금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죠. 러시아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했던 것이 이 절영도입니다. 그래서 절영도를 우리가 빌려 쓸게 라고 했을 때 독립협회가 강하게 거부를 했고 결국에 이제 못했다, 철회했다. 다섯 번째,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귀속시킨 것은 간도지요. 이 불법 협약을 체결해요. 1909년 간도 협약이라고 해서 이 불법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불법이니까, 그렇죠? 간도는 우리 거다라는 거죠.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시기를 찾아봐라.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는 뭡니까? 남북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1000만여 명 이상을 망란 남조선 재정당 사회단체들이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이만큼 유권자 수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남조선 단독 선거는 설사 신시하여 해도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1948년 4월 달에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올라가서 진행한 남북협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배경은 뭡니까? 유엔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남한만 총선거를 시행을 해라. 자, 그래서 47번은 어디가 정답이죠? 마번에 있죠? 5번이 정답이죠. 자, 48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가번 볼게요. 저 금리, 저 유가, 저 달러, 3조 호황. 3조 호황은 1980년대 후반에 있었죠? 이걸 지우고 다시 볼까요? 48번. 자, 3조 호황은 198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자, 4번 볼까요?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IMF의 금융을 빌렸다는 거죠. 구제금융. 1번. OECD에 가입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죠. 들어가네요. 그렇죠? 1번이 정답. 2번. 칠레와 FTA를 체결했으니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후 상황. 세 번째. 미국의 경제 원조로 소비재 산업이 발달을 했다. 자, 300산업 얘기죠.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 때 네 번째. 제3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중화공업이 육성되었는데요. 1972년에 시작되잖아요. 이 가시대 이전이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서 남북 간 경제교류가 있었다라는 거 2000년 이후죠. 2000년에 그 개성공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2002년에 조성되기 시작되는 것. 김대중 정부 이후 상황. 그래서 1번이 들어가죠. 자, 49번 문제 갈게요.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의 결과로 옳은 것.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은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36표에 한 표가 부족했는데 다음날 그 자유당에서 어떻게 이거 4.4 5입하니까 올라가잖아. 그렇죠? 4.4 5입 개헌이다라는 거죠. 4.4 5입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이 헌법에 대한 개정 결과. 그래서 이 4.4 5입의 헌법 개정안이 무엇이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 그렇죠?
자, 요것이 4.4.5 사건인데 이것이 또 불법적으로 통과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1번. 국회의원 임기가 6년으로 전에 정해졌다. 유신헌법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됐는데 이것은 제2공화국이죠. 우리나라 내각 책임제 제2공화국. 세 번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원이 철폐된 거 4.4.5 입개헌. 네 번째.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거 유신헌법 1972년.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했으니 이것은 이제 8차 개헌 이후인데요. 누구냐?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렇죠? 전두환 정부의 대통령은 7년 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50번. 다음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월 13일에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헌법 안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4.13 호헌조치죠. 헌법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뭡니까? 1897년에 6월 민주항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876 이거 뭐야? 1987년 놀래라. 1800년대 무슨 헌법? 그렇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그렇죠? 1번. 허정 과도 정부의 설립 배경이 되었다. 1960년이죠.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직후에 과도 정부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허정이 수반이 돼서. 두 번째,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것은 양원제 국회 8차 개헌. 그렇죠? 처음 피난국회에서 했던 이 8차 개헌도 양원제 국회였고요. 제2공화국 또 그 뭡니까? 그 양원제 국회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신군부의 비삼계엄 확대 반발에서 일어났다. 네 번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었다. 뭡니까?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직선제 개헌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결과 6.29 선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9급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요. 자,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출문제는 또 다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다시 출제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는 최근 3회차 정도는 무조건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야 후회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기출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틀린 것은 바로 체크했다가 이론서를 다시 들춰보시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30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